안녕하세요. 5678 늙건강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약을 복용하는 요령과 함께 특히 어떤 약과 어떤 음식을 같이 드시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약과 어떤 약을 동시에 복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기약이나 진통제에는 카페인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커피까지 함께 마시게 되면 우리 몸속의 카페인 용량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약은 기본적으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설령 약을 물과 함께 복용했더라도 그 후에 추가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약과 커피를 동시에 섭취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 복용 후에는 적어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커피를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린이용 감기약이나 해열제를 유제품과 함께 드시는 것은 약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제품 속에는 지방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지방 성분들이 약물과 결합하여 약의 흡수를 방해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항생제를 복용할 때도 우유와 같은 유제품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우유 안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이 항생제의 기능을 저하시켜버립니다. 항생제를 복용하는 날에는 가급적 우유를 드시지 않는 것이 약 효과를 온전히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열 진통제로 많이 드시는 타이레놀은 술과 함께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나서 숙취로 인해 두통이 생겼을 때 타이레놀을 복용하게 되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이레놀 성분이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머리가 아플 경우에는 타이레놀 진통제는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술은 약과는 상극이므로 시간 간격을 넉넉하게 두고 완전히 분리하여 복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소 특별한 경우지만 자몽 주스와 약을 같이 드시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자몽 주스 안에는 특별한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약과 작용하여 독성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몽 추출물이 들어있는 성분들이 건강기능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삼 제품이나 도라지 제품처럼 파우치 형태로 된 제품들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자몽 추출 분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약을 복용하는 중에 이러한 홍삼 제품, 도라지 제품 등 액상으로 된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드신다면 약과 병용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감기약이나 해열제를 평소에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상호 충돌 현상이 일어나 오히려 약효가 떨어지거나 혈중 농도를 순간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복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2시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부전 약이나 고혈압 약을 복용할 때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부전 약이나 고혈압 약에도 이러한 칼륨을 조절해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너무 과하게 칼륨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등으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 수술을 했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는 와파린이라는 혈전용해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와파린은 피를 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약인데요. 이러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와 같은 식품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이 채소들 안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K는 피를 응고시키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와파린과 비타민 K는 서로 충돌하여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나 의약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담아두기 어렵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꼭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약을 많이 드시거나 꾸준히 드시는 분들, 특히 고혈압 약이나 심혈관 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무엇을 피해야 할지 잘 체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 시 감기약처럼 빨리 몸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여러 종류의 감기약을 동시에 복용하거나 이어서 복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용도로서 다른 의약품들을 동시에 섭취하거나 이어서 섭취하는 것은 약효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복용하도록 처방을 받았음에도 약효가 없다고 해서
특정 시간에 몰아서 드시는 것 또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은 8시간 간격으로 복용하는 것이 기본이며 필요에 따라 단축하더라도 6시간 간격으로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물을 복용하다가 몸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이제 안 먹어도 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약은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몸 상태와 관계없이 끝까지 복용해야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입니다. 타미플루는 처방받은 날까지 복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몸에 남아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켜 나중에는 타미플루가 듣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도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처방받은 기간을 끝까지 다 복용해야 합니다. 끝까지 복용하지 않으면 약효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복용 자체가 의미 없어집니다. 헬리코박터균 치료용 항생제는 좀 센 편이라 위가 아프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드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은 다른 식품 보관과 마찬가지로 보관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약은 화학적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자외선을 쬐게 되면 변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햇볕이 들지 않도록 빛을 충분히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습기가 차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습기가 많으면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함부로 변기나 하수구에 버리거나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다른 동물들이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은 반드시 약국에 가져가 반납해야 합니다. 약국에서는 이러한 약들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번 약 복용법 2탄에서는 더욱 자세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거나 최신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